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개묘년 기토 일간 운세 2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개묘년 기토 일간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하고 심리, 물상적인 모습, 그 다음에 천간으로는 편재, 지지로는 편관운이 들어온 거에 따라서 십성적인 측면에서 기토일간한테 편재와 편관, 재생살 운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 이어서 천간의 어떤 생극재화와 그 다음에 개묘년을 맞이한 기토의 어떤 12운성적 기운을 어떻게 사주풀이에 적용을 하는가 하고 12신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기토 일간의 일주가 6개가 있죠. 기해, 기묘, 기미, 기사, 기유, 기축 6개의 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토 일간,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기토 일간 천간의 생극재화, 그러니까 천간은요, 생극재화, 생하냐, 극하냐, 합하냐, 요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운성 기운을 우리가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같은 포맷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갑을, 병종, 무까지 이 천간에 글자만 바뀔 뿐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이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제 강의를 보고 들으면서 이렇게 체득하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익혀지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생극재화와 함께 12운성을 이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12운성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개묘년에, 그쵸? 이 묘라는 지지의 글자가 세운이 왔기 때문에 갑목부터, 그쵸?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라는 십천간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개묘년에 요 묘라는 글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12운성적 묘라는 이 23년도의 글자가 십천간을 어떤 12운성적 기운을 띠게 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먼저 묘, 갑목은 제왕이죠. 자, 을목은 걸록.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갑목이라는 천간이 묘에서 왜 제왕이고 을이 걸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기초가 안 되셨기 때문에 12운성 강의로 빽 하셔가지고 그걸 마스터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자, 병화는 묘목에 이게 목욕이죠. 정화는 병지고, 자, 무토는 화토동법으로 병화랑 같이 움직이니까 무토도 목욕입니다. 기토가 병지죠. 자, 경금은 묘 위에서 태지의 기운이고요. 신묘는 절입니다. 임수는 묘에서 사지고요. 개수는 장생. 이런 기운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그래프적인 모습으로 그리기는 좀 제한되니까 가장 센 기운이, 그쵸? 가장 센 기운이 요 제왕과 걸록 어떤 기운이고, 제일 약한 기운이 태와 절, 그 다음에 사지도 좀 약하죠. 이게 좀 약한 기운이다. 그리고 불안한 기운이 목욕과 병지,
목욕. 그 다음에 병진은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이고요. 이 개묘년의 이 개가 장생을 받아서 결코 약한 모습은 아니에요. 솟구치고 시작하고 아이가 갓난아기 같은 바들복이 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이제 막 시작하는 어떤 그런 강한 기운을 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요 기토일간을 기준으로, 그쵸? 간목부터 개수의 십성을 한번 써보자고요. 자, 그러면 간목은 기토일간한테 간목은 정관이 되죠. 정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십성 강의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쵸? 자, 기토일간한테 을목은 목극, 토 하니까 편관. 자, 병화는 화생토 하면서 음양이 다르니까 이게 정인, 편인, 정화는 편인이죠. 그 다음에 무토는 겁재, 기토는 비견. 자, 경금은 토생금 하면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렇죠? 신금은 식신, 토생금 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이고요. 자, 토극수 하면서 임수는 정제가 되고요. 개수는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토일간한테 개수가 편제의 기운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었을까? 작년에 기토일간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운세를 보는 거는요, 2023년도 개묘 운세를 잘 보고 그 어떤 스토리텔링을 짜려면 뭐 앞에 뭐 기해, 경자, 신축 3년간의 운도 리딩을 하면 조금 더 흐름을 알 수 있겠죠. 그걸 못하더라도 일단은 이민년 작년의 운을 좀 보면 이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기토한테 올해는 천간으로는 편재, 지지로는 편관의 운이 들어왔다. 그쵸? 22년도 같은 경우는 정제의 정관 이었기 때문에 23년도만큼 급격하거나 막 크게 활동적이거나 크게 흥하거나 망하거나 하지 않고요. 조금 안정적인 어떤 그런 기운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민년, 개묘년이 이렇게 바뀌면서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 같은 수고, 지지로는 임목, 묘목의 목기운이라 간지 자체는 두 개 다 식신을 깔고 있는 이민도 식신병지고요. 개묘는 식신의 장생이죠. 12운성적인 기운은 다르지만 십성의 기운은 같았다. 하지만 기토일간이 음의 일간이잖아요. 음간이니까 올해 개묘년 같은 경우는 조금 음이 음으로만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 그래서 편제편관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가 쭉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내 사주에 천간은 드러난 기운이거든요. 드러나고 보여지고 대외적으로 쓰이고 어떤 기운의 모습인데, 나한테 갑부터 개수까지 모두 쓰일 수가,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간을 빼고 나머지 요 세 칸, 그쵸? 이게 뭐 시간, 월간, 연간 세 글자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복이 되면 천간에 많이 가져봤자 일간까지 포함해서 4개밖에 못 갔거든요. 나머지 글자는 나한테는 없지만 그런 기운적인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운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금 23년도의 월운은 되게 운이 세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개축도 백호의 음간 양인의 관대지의 기운이고요. 나머지 지금이 이제 을묘월이잖아요. 갑인월, 을묘월도 간의지동으로 강하게 들어왔고요. 병진도 이게 관대지를 깔고 있는 강한 기운이죠. 정사, 그렇죠? 무호도 양인이고 정사도 겁재. 그러니까 이 간의지동으로 기미, 경신, 신유, 임술도
이게 임술도 이제 관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대지 아니면 걸록지나 제왕지를 깔고 있는 운이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간요지동이. 그러니까 다른 해보다 작년에는 이민 뭐 이렇게 월부터 시작을 했죠. 이민, 계묘 이렇게 쭉 운이 이제 도래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월운도 되게 세게 들어온다. 그래서 이 묘가 중첩된 이 3월 달에 있잖아요. 계묘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운입니다. 왕주로서 이게 통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이후도 뭐 기토일관 같은 경우에는 기토일관을 기준으로 보면 2월, 3월 같은 경우가 관성의 기운이 엄청 강해지는 이 월이죠. 왜냐면 년이 묘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병진 정사 4, 5, 6월은 화기운이 엄청 강한 계절입니다. 그럼 이제 인성이고요. 관성이 엄청 강하게 발현이 된다. 그렇죠? 기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비겁의 기운이 되게 강하게 발현이 되겠죠. 기토가 이제 비견을 달고 오면서 어떤 이 비견의 그렇죠? 비견의 기운을 강하게 갖고 들어오고 임신 계유 같은 경우는 상관과 식상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이 되는 어떤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해자축으로 흘러가는 임술 같은 경우도 요건 이제 임술은 좀 따로따로 봐야겠죠. 천간으로는 정제의 기운이 지지로는 이제 편제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다 재성적인 기운이 되게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재성 이건 물론 간목은 관성이긴 하지만 아주 강하게 발현이 된다. 월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위에 요 제가 작성된 것은 23년도 세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 천간에 내가 글자가 있다. 그러면 이 묘월에 그렇죠? 간목, 을목 이 관성이 엄청 강하게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상 경하고 신은 기운이 약하든지 끊어지든지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물론 식신상관이 강하게 발현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경신이라는 월주가 경신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기토일관한테는 이 간요지동으로 강한 상관의 기둥인 월주를 쓰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자, 이럴 때 이 경금 같은 경우가 운에서는 예를 들면 경금은 태지의 어떤 기운이라는 거죠. 태지. 그래서 잉태하고 시작하고 좀 약한 기운으로서 이 해는 작용을 하지만 평상시 기토일관한테 예를 들면 이렇게 경신이 간여지동으로 있다. 월지든 뭐 시지든 연지든 있으면 이 경신 자체는 내 인생에서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미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약하다. 그리고 이렇게 묘신의 원진 기문에 작용을 하면서 이 상관과 편관 네, 어떤 메커니즘적인 모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하지만 천간의 어떤 이 지지의 식신상관이 끊어지거나 약해지기 때문에요. 이 식신 같은 경우는 나의 어떤 건강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자식적인 기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기운들이 끊어지거나 리셋되거나 약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무슨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시설이나 설비의 의미도 있습니다. 식신상관이. 그거를 새로 다시 리셋을 하든지 갈아엎든지 하는 기운으로 써야 된다. 이거를 막 활동적으로 다시 넓히고 하면 이게 운하고 역행하는 모습이라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나 무토, 병화 정인, 무토는
목욕의 기운이라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한 기운이니까 묘라는 어떤 편간에 목의 왕지가 와서 뭐 시작하고 발진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꾸미고 하는 운이기 때문에 공부, 그쵸? 아니면 육친으로 따지면 엄마가 좀 멋을 부리는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공부의 어떤 모습도 이게 목욕의 모습이니까 공부가 좀 싫어지겠죠. 못 내고 싶고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면 됩니다. 정화나 기토 같은 경우는 병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편의는 안 그래도 아프고 외롭고 쓸쓸한데 그 기운이 엄청 강해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기토일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명리 공부나 어떤 이 공부하면 상당히 잘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 마음을 이렇게 또 어루만질 수 있는 모습이고, 나는 병지인데 기토는 목욕지입니다. 나는 아프고 나 또는 나랑 이 코드가 같은 비견은 아프고 공감 능력도 커지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겁재는 나보다 되게 활동적으로 신나서 멋부리고 사치 부리고 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느냐? 겁재가 조금 괜찮은 어떤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겁재는 좀 불안하다. 나는 뭔가 조금 이렇게 세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춘다. 식신상관은 말씀을 드렸고, 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편제가 육친적으로 남녀 공이 이 부친이거든요. 아빠의 모습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여자한테는 이제 부친도 되지만 이게 시댁, 시모, 시어머니의 모습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제나 장생, 사하고 장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좀 비슷하기도 한데 임수 같은 경우는 어떤 현실 감각, 따박따박 돈, 월급 기운 이런 것들이 되게 약합니다. 약한 기운으로 들어와서 그게 좀 약하죠. 그리고 내 부인, 남자 입장에서 내 부인이나 내 아내가 철학적으로 바뀐다든지 활동성이 좀 떨어져서 뭐 갱년기 같은 게 와가지고 좀 사적인, 사라는 것은 육체적인 활동보다 정신적 활동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약간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편제는 우리가 애인의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유흥, 그 다음에 사업성, 투기, 이런 쪽으로는 장생의 기운을 이게 받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이제 개수는 묘 위에 수생목을 하지만 이 계묘는 또 이게 묘 위에 있는 장생의 기운이 자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편제가 장생을 받기 때문에 뭔가 투기하고 싶고 사업하고 싶고 유흥이나 애인을 쫓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12운성적인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하고, 사주의 원국에 있으면 그게 강하게 발현돼서 남들한테도 잘 보이는 모습이고, 그게 이제 인종법의 어떤 모습이죠. 그쵸? 아니, 인종법이 아니라 이제 봉법이나 봉법의 모습이라고 이제, 봉법은 이 기토일간, 그쵸? 기토일간한테는 병지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봉법이고요.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따지는 것은 인종법의 어떤 범주입니다. 인종법. 12운성에서 인종법의 범주고, 여러분들 이걸 조금 먼저 알아놓고 이 사주 해석에 들어가야 돼요. 뭐 12운성 안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긴 해요. 근데 12운성을 쓰면 정말 조금 더 그 천간의 운동성이라든가 왕세, 심리적인 모습이나 어떤 활동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고 잘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상태로 한번 하나씩 따져 보자고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기토일간이야. 기토일간인데 천간의 생극자를 한번 따져 볼게요. 나한테 을목이 이렇게 있다. 그럼 운이 지금 계묘년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자, 계묘년은 기토일간한테 편재면서 이게 편관의 운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사주 원국에 편관이 있다. 그러면 저기 편관이 걸록의 기운을 받아서 월간이다. 그러면 강해집니다. 강해져서 이 모습은 이게 이제 수생목, 목극, 토해서 재생살이 제대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원래도 내가 좀 사회적으로 빡센 직장의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폼생폼사, 그 다음에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 어떤 스타일의 사회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뻔뿌질을 하는 겁니다. 편재, 사업성, 투기성, 유흥성, 애인의 기운, 막 이런 것들이 재미, 막 이런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 품위 유지비나 내가 더 멋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 이제 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재생살 기운은 이 편관이 걸록의 기운으로 엄청 강해져서 정말 이렇게 쭉 정말 멋있게 잘 갈 수 있는데 이 뭐가 문제냐면 좀 멈춰야 될 때를 잘 캐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될 것 같다. 그쵸? 특히 이렇게 을묘월 같은 경우 좀 3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너무 달리지 말고 조금 차분하게 좀 기다려라. 그리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조금 뜸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뜸을 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잘 되다가 한 방에 거꾸러집니다. 이게 편재적인 모습이고요. 여기서 떨어지는 요 모습이 이게 편관의 모습입니다.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쵸?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이 편재 편관이 있기 때문에 이 진짜 더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한번 달려보겠다. 이게 재생살인데 아픕니다. 그쵸? 그리고 이 편관이 기토한테는 이게 병지로 다가오거든요. 병지는 말 그대로 병이 드는 겁니다. 아픈 기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기토일간은 이 건강 몸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병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큰 어떤 사업이나 투자를 잘못해서 편관적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소송, 수술, 큰 병, 암 이런 모습으로 남들이 다 알 수 있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천간에 을목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어떤 건강적이거나 내가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 될 것 같은 기분에 너무 달리지 않는지를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예를 들면 간목이 있다. 간목은 정관이잖아요. 이렇게 사주에 천간에 정관과 편관이 다 있으면 이거를 이제 관살 혼잡이라고 합니다. 관살 혼잡. 자, 관살 혼잡일 경우에는 이 재생살의 어떤 흉의가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더 스트롱하게, 더 강하게.
재생살로. 자,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이게 편관이 없고, 자, 편관이 없고 정관만 있다 그러면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재생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재생관이라고 합니다. 살은 나를 무지막지하게 극하는 죽일 살이라고 해서 그런 기운이거든요. 근데 정관은요, 나를 적절히 통제해주고, 나의 울타리가 돼주고, 나의 어떤 보호막이 돼주고, 저 여자한테는 나를 좀 따뜻하고 합리적으로 대해주는 남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인데, 기토가 또 갑목을 추구하잖아요. 좋아하고, 갑기합으로. 그러면서, 이 묘목이 갑목한테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왕의 큰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해에, 예를 들면 아까 을목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애인이나 나쁜 남자 어떤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갑목은 내 남자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왕으로서 이 기토일간에 남자라고 하면 특히 시에 있다 그러면 관성인 남자한테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자식이 건실해지고 뭔가 튼튼해지고, 여자한테는 내 남성성이잖아요. 그죠? 부성. 남자가 뭔가 튼튼해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자신감 생기고 뭔가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요 이제 편제가 재생, 수생목, 그쵸? 목세. 자, 수생목 하면서 나를 어떤 정관적인 어떤 기운을 더 강하게 해주는, 자, 그런 모습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떨까? 현실적으로 편관의 운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고 뭔가 안정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어떻다? 그러니까 이거 속으면 안 돼. 현실은 어쨌든 편관의 운이 들어왔다. 편관이 천관의 정관을, 갑목 정관을 제왕의 어떤 모습으로 활성화시켜서 되게 잘 드러내 보이게 하지만, 현실은 재생살의 기운을 이거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간에 을목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낫죠. 겉으로 드러나기는. 근데 어쨌든 이 계면형 운은 똑같이 작동이 된다. 이런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조금 캐치를 해서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기토일간이다. 기토일간에 예를 들면 병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이제 사주가 있다. 그러면 기토한테 병화는 정인이잖아요. 자, 정화는 편인이고, 자, 계면연이 왔다. 뭐 정인만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정화, 편인만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운은요, 편제가 들어와서 편제 편관이 들어왔다. 일단은 기토한테, 이 기토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 옥토나 땅, 어머니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 습한, 수생목하는 습한 기운이 들어와서 수생목, 목생화, 천간으로 드러나는 어떤 관인소통, 그쵸? 이게 수생목 목생화의 살인소통이죠. 살인소통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 천간에 있어도 그래요. 그리고 이 편제가 들어왔다. 이 정인이나 편인이 인성이 강한 사람은요, 이게 문서, 자격, 공부, 뭐 모친 어떤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일단 천간의 모습을 보면 편제가 들어와서 이 병화를 먼저 보면 정인을 자극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자극은
안 되죠. 하지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편제는 사업성, 뭐 일확천금, 또 애인, 어떤 이런 모습도 되고요. 투자. 그래서 갑자기 투자해서 큰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서 이 편제가 내 문서를 수극화해서 자극을 하죠. 자극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극화해서. 그러니까 문서를, 그쵸? 문서가 문서 매매, 문서 매매 운이 이제 들어왔는데, 병화한테 묘목은 이게 목욕의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불안한 기운입니다. 문서 매매가 들어와서 자극을 해서 조금 불안한 기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공부만 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만 해서 그냥 학위나 학벌만 갖고 있던 사람이, 활동적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현실적인 모습으로 편제적인 어떤 유흥과 재미와 사업, 큰돈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그쵸? 그 다음에 자격증을 활용하는 어떤 운이에요. 자격증 활용. 뭐 간단하게 뭐 집에 운전을 안 해서 장롱면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미용 기술이 있었어. 국가 공인 미용 기술이 있었는데, 이 계묘가 또 묘라는 글자가 편간이기도 하지만요, 꾸미는 글자거든요. 묘? 3월에, 그쵸? 파릇파릇한 어떤 그런 풀, 꾸미는 모습이니까, 미용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안 쓰고 있다가, 나 진짜 뭔가 좀 사업하고 좀 돈 좀 벌고 싶다 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활용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공부만 하고 있던 박사학위만 뭐 박사학위. 그래서 이제 나는 고귀한 사람이야, 내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했는데 정신 차리는 겁니다. 현실성 들어와서 야, 밥 벌어먹고 살아야겠다 해서 이 편제 편관이 들어오니까 기토일관한테는, 어쨌든 편관은 조직성이잖아요. 힘든 취직해서 안정적인 봉급의 형태가 아니고, 편제니까 어떤 이 성과급 있죠? 알바도 돼요, 알바.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갑자기 이제 일 안 하던 사람이 학위만 있고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던, 그쵸? 인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현실적으로 바뀌어서 공부 뭐 문서보다는 이제 돈 벌러 나가는 어떤 모습도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개수가, 편제가 이 정인을 이제 자극을 하지만,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정화 편인은 강하게 자극합니다. 이 모습은 좀 긍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천간의 모습으로만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편인이 필요하죠, 기토한테는. 그런데 편인이란 글자는요, 이게 약간 부정성, 그 다음에 우울감, 그쵸? 조건적인 생, 이런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편인의, 그런 묘는 병지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이 편제가 들어와서 편인을 재극인하는 모습은, 이 편제, 그러니까 편인을 자극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슬픔, 어려움, 우울감 이런 거에 있던 사람이, 외골수적인 어떤 생각, 나만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 현실로 들어와서 땅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되죠, 외로움을 편제는 애인 투자도 되고요, 재미, 유흥,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또 역마, 정체적이고 외로웠고 이렇던 사람한테 개수가 수극화를 함으로써
조금 활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입니다. 밖으로 좀. 그러니까 집에만 있던 대인기피증 있던 사람이 물론 우울감은 똑같이 지지로 들어오죠. 그렇지만 내가 조금 이러면 안 되겠다. 그쵸? 이 개수편제가 정화의 편인을 좀 자극을 하는 모습으로 현실감을 찾고 밖으로 조금 나가서 내가 재미도 좀 찾아볼까, 유흥을 찾아볼까, 애인도 만나볼까 하는 그런 좀 사람이 너무 집에만 있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도 우리가 바뀔 수 있다. 이 편제 편의는 이게 정제가 들어와서요. 정인을 자극하는 모습도 우리가 제극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 큽니다. 부정적. 작은 돈으로, 푼 돈으로 내 양심을 파는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천간의 생극자화와 지지의 이제 편관의 어떤 이 정묘의 어떤 병지 의 기운도 같이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화 같은 경우는 이 개묘년이요. 병도 있고 약도 있고 있는 사주예요. 기토일관한테 정화가 있다면 병도 있고 약도 있다. 천간으로는 제극인의 모습으로 뭔가 깨트리고 나오려는 모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편관. 그래도 힘들어. 너 너무 힘들다. 그쵸? 이런 모습도 뭐 배제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기토일간이다. 기토일간에 기토일간 여기다 쓰면 돼. 기토일간에 기토가 또 있다. 이건 뭐예요? 비견이죠, 비견. 무토가 있다. 겁재. 이 개수가 이제 편제잖아요. 이거는 편관이다. 자, 그러면 지지를 이제 원국의 지지를 안 따지더라도 이건 잘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토 같은 경우는요. 비견 나랑 같은 코드를 갖고 있어서 이 편제 이런 운이 있으면 첫 번째로는 동업의 인자라고 해서 동업을 해서 이윤을 성과를 공평히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이 비견은 이거 군비쟁자라고 하죠. 군비쟁제. 어쨌든 뭔가를 같이 하고 매도 같이 맞는 거예요. 나도 편관에 병지고 기토도 비견도 편관에 병지잖아요. 매도 같이 맞으면 조금 덜 아프긴 하겠지만 고통은 좀 분담된다 이런 모습인데 문제는 요 무토입니다. 무토랑 개수랑 합을 하죠. 이 겁재는 비견하고 다릅니다. 어떤 강제성을 띱니다. 그리고 욕심이 엄청 많죠. 비견보다. 그러니까 이 보편 타당한 나눔이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내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 무토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무토가 연간에 있으면 이 겁재가 연간에 있든지 시간에 있든지 어쨌든 나보다 이 개수의 편제를 훨씬 더 잘 획득한다. 획득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은 뭐 어떤 사업적인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천간적으로 무토는 내 편제를 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인을 뺏길 수도 있고요. 큰 어떤 사업권이나 이런 것들을 또 무토 겁재한테 먼저 인터셉트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군겁쟁자죠. 군겁쟁제, 군비쟁제 전부 다 내 죄를 쟁제해서 분탈하는 어떤 모습이지만 군겁제는 훨씬 더 그 흉의가 더 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토 있으신 분들은 기토일간한테 올해는 좀 불리합니다. 이 개수 편제가 이제
나보다는 무토랑 더 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겁제 나의 어떤 도둑놈 같은 동료, 형제, 친구가 편재인 내 어떤 재미와 애인과 유흥과 내 사업적인 어떤 일확천금과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 상속. 또 요즘은 전부 다 이 법적으로 자식들한테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게 돼 있는데 또 이게 유언이나 유서에 따라서 이걸 나눠 갖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편제적인 어떤 그런 유산이나, 그쵸?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나보다는 내 형제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편관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송. 돈이 땅으로는 편관, 소송, 구설, 아픔, 고통, 시련을 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나랑 먼저 무토일관 같은 경우는 좀 더 유리하겠죠. 기토일관이 아니고 내가 무토일관이다 그러면 내가 무토일관한테는 개수가 정제잖아요. 소중한 어떤 이런 돈이나 재산이 나랑 먼저 합을 하니까 훨씬 무토일관한테는 좀 유리하겠죠. 기토일관한테는 천간의 개수 편제가 와도 무토랑 합을 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그러면 무조건 당해야 되냐? 이렇게 뭐 을목이 있다. 을목이나 뭐 간목이 기묘. 그러면 이럴 때는 천간으로 을목이 여기 이제 편관이잖아요. 그럼 편관이, 내가 갖고 있는 편관은요, 이 비겁을 잡습니다. 목국 토로. 나도 물론 평상시에 이 을목의 편관이 사주에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연월에 있는 관성은 이 비겁을 제압을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그쵸? 간목도 마찬가지고 이걸 좀 잘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엔 이제 식신상관을 좀 보자고요. 경금과 신금이 있다. 개묘년. 그러면 상관, 식신, 편제. 그러니까 사주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해야 되니까 사주 해석이 그렇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토일관한테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이것은 상관생재, 식상생재, 그쵸? 식상생재, 재생살로 해서 천간의 모습은 뭔가 내가 내 활동성, 내 기술이 어떤 돈을 봐서 그게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활성화. 식상 생재하는 모습이죠. 생재해서 투자를 받는다든가 내 기술이나 내 능력에 편재라는 것이 와서 투자를 받아서 뭔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이게 함정, 리스크를 안고 옵니다. 이게 재생살인 거예요. 이 경금이나 신금이, 상관이 이렇게 식상이 금극목으로 편관을 제압을 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쵸? 이게 또 식상, 생재, 재생, 살 해서 나를 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지 어떤 이 글자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운도 좀 봐야 되고,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주 원국과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단은 천간으로 드러난 모습은 내가 내 기술이나 내가 펼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운 자체는 개묘
라는 운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이 활성화됩니다. 경금이나 신금이 작동을 하는 거죠. 개수 수 들어왔네. 편재가 들어왔네. 그러면 금생수를 합니다. 금생수. 그러면 식상생재에서 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든지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잘 알고 우리가 리스크를 잘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재생살로 작동을 하니까 이 모습도 좀 봐야 돼요. 하지만 천간으로 또 식상이 지지에 있는 이 편관을 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은 이 지지에 예를 들면 신이 있다. 그쵸? 경신이 있으면 묘신 원진 기문을 짜지만 금금목 지장간으로 을경합을 하면서 이 편관을 또 상쇄하는 어떤 기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유다. 자, 신유면은 이 식신이, 강력한 식신이 이 편관을 어느 제압하는 모습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에 어떤 천간에 신금이나 경금이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지지의 모습도 함께 봐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다. 강의가 좀 어렵죠? 자, 임수랑 계수가 있다. 자, 임수 같은 경우는 토국수, 이게 정제고요. 이게 편제잖아요. 특히 이렇게 계면연, 편제와 편관 운이 왔을 때는요, 천간에 이렇게 재성이 또 많다 그러면 정말 제다 신약이 재가 많아서 신약이 돼서 열심히 돈 벌다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편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정제나 편제가 있어서 재물에 대한, 그쵸? 어떤 목표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계묘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계수 자체도 이게 장생 간지 자체로 장생의 어떤 받는 편지이기 때문에 새록새록 피어나는, 이렇게 막 후원받는 그런 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런 환경에 이제 노출이 돼서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는데 이 기토한테 묘목이라는 항상 이 편관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생살이 제다신약 플러스 재생살이 더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좀 따져봐야 돼요. 내가 좀 강하다. 기미일주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요. 기미, 기사 이런 분들은 좀 강하잖아요. 기사, 제왕, 기미, 음간, 양인, 관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가 비겁이라든가 어떤 인성의 기운이 좀 해서 나를, 기토를 쓰러지지 않도록 발 받쳐주면 제다 신약이 아니라 이 재성을 다 내가 재생살로 해서 훨씬 아주 큰 부자, 큰 사업을 벌여서 크게 큰 돈 벌 수 있어요. 큰 돈. 큰 돈을 벌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좋잖아요. 묘미합으로 편관을 끌어와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모습이다. 이건 물론 대운이나 원국 전체를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토일간은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있든 없든 어쨌든 있으면 더하고 이게 신강한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 욕심 막 이렇게 부리다가 편관 맞는 겁니다. 편관. 내가 돈 엄청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었어. 로또 당첨했어. 비트코인 했어. 주식해서
아주 큰 돈 벌었는데 내가 이거를 감당을 하면은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다 내 거. 감당하면 내 거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벌어놓고요. 내가 내 제풀에 쓰러집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좋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침 많이 나오고 해서 무슨 감기 걸렸나 해서 보니까 뭐 폐암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편관에 병지니까. 그쵸? 또 겁드리는 게 아니라 제다신약, 재생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강신약은 아니지만 이제 천간의 생극제화하고 12운성의 기운을 같이 조금 이제 보는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편제는 장생의 기운을 받죠. 그렇죠? 정제는 사지의 기운을 받아요. 그래서 육친적으로 따지면 일단은 애인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예요. 애인. 돈 많이 벌면 사실은 남자는요. 사업해서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면요. 여자도 따라옵니다. 운이. 사업하다 보면 또 뭐 접대도 해야 되고 돈이 좀 많고 하면은 또 재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제는 장생을 받는 것이고, 집에서 있는 정제 내 본부인은요 도 닦는 겁니다. 집에서 사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 본부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정말 잘못될 경우는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지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12신살 관련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12신살.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주 이게 풀이가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풀어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 반복해서 보시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제가 근데 알고 있는 노하우나 그 연계성을 따져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본인 의견하고 안 맞든지 제가 헛소리 한다든지 잘못된 어떤 그런 거를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릴게요. 저도 공부하면서. 12신살도 사주를 보는데 양념 같은 어떤 모습이죠. 양념 같은 어떤 그거라 맛깔나게 사주를 볼 수 있는 것도 되는데, 12신살은 주로 무속인 있잖아요. 무속인 분들이 잘 보는 어떤 그런 사주를 보는 도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뭐 그 다음에 뭘까? 화개살. 화개가 많아서 중될 팔자야. 역마살. 돌아다닐 팔자야. 그쵸? 또 뭐 육회. 여러가지 정말 해로운 거야. 천살. 하늘 보고 눈물질 팔자야. 연살. 애정사. 여자 때문에 망할 팔자야. 뭐 이렇게 막 이제 무속인들이 겁을 주는 용도로 많이 쓰여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12신살을 좀 볼 줄 알면은 괜찮다는 거죠. 먼저 12신살은 가장 기본은 연지 기준으로 보는 건 연지. 자, 연지는 조상, 국가, 그쵸? 뭐 조부모, 내 어떤 환경에 큰 배경이 되는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지로 봤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연지로 보는 게, 이게 옛날에 보면 당사주 그림책 펴서 하는 띠로 하는 거죠. 띠. 무슨 띠냐. 근데 이게 옛날에는 어느 정도 조금 통하기도 했겠죠. 왜냐면
연지라고 뜻하는 의미가 조상이나 조부모, 나의 어떤 혈통, 내 가문을 뜻했기 때문에 내 할아버지나 내 증조 할아버지나 이분들이 역적으로 잘못 몰려가지고 망하면 나도 삼족을 멸하는 거고요. 또 잘 풀려서 왕한테 인정받아갖고 또 벼슬 맞고 큰 벼슬 내리받으면 그게 다 나한테 나의 어떤 부귀영화와 우리 가문의 권세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지가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은 물론 부모님, 할아버지 잘 만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자수성가 내 능력껏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간 기준 또는 일지 기준의 12신살도 많이 보는 추세고요. 사주 어플 만세력 어플에도 12신사를 세 가지 일간, 일지, 년지의 12신사를 모두 표시하는 그런 어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띠가 안 나왔기 때문에 띠는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기토 일간을 기준했을 때 이 지지의 묘가 12신살로 뭐냐, 그러면 일단은 십성을 한번 써볼까. 편제 편관이면서 기토 일간한테 묘는 요게 이제 12운성은 병지잖아요. 병지면서 12신살로는 기토 일간한테 묘는요, 제살적인 기운으로 계묘년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살. 자, 제살은 왜 제살이냐? 자, 왜 제살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기토 일간은 경금, 기토, 정화 일간은요 사유축 운동을 합니다. 삼합으로 사유축 운동을 해요. 그래서 사유축은 금의 삼합 운동이잖아요. 자, 금 삼합의 운동이기 때문에 기토 일간은 토긴 한데 금 삼합의 운동성을 띠고 있는 그런 일간입니다. 그래서 금 삼합의 이 묘는 해묘미 목 삼합의 왕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살적인 기운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마살, 제살, 미가 월살. 그래서 묘가 이제 제살적인 기운으로 들어오는데, 제살은 뭐냐? 그러면 내 반대 세력, 나의 운동성과 반대되는 세력이죠. 해묘미는 목이잖아요. 목의 삼합이잖아요. 반대되는 세력이 들어와서 내 어떤 일에 브레이크를 거는, 방해하는, 역행하는 그런 기운도 있고요. 제살은 또 우리가 수옥살이라고 하면, 수옥살. 말 그대로 이렇게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감옥이나. 그래서 답답해진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갇히는, 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또는 병원에, 정신병동에 갇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는 모습도 우리가 어떤 답답하게 내가 어디에 갇혀서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수옥살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살은요, 내 반대 기운을 치는 어떤 적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장을 치는 모습이다 보니 이제 잡히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 포로. 그래서 상당히 제살적인 기운은요, 머리 회전 빠르다.
죽느냐 사느냐, 그쵸? 포로니까 내 눈치 머리회전이 상당히 빠른 어떤 그런 운이 들어온다. 편관의 병지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병지라는 이 기운하고 제살의 어떤 아파서 내가 어딘가에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또 12신살을 이제 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신살 기운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지지의 어떤 운동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지지. 그래서 우리가 기토하고 간지가 되는 지지는요, 해, 묘, 미가 있잖아요. 기해일주, 기묘일주, 기미일주 또는 해묘미, 이게 일지 또는 띠, 그렇죠? 돼지띠, 묘, 토끼띠, 미, 양띠, 이런 해묘미띠한테는 이 계묘년이 어떤 운으로 오느냐, 이게 장성살의 12신살로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장성살. 이제 그 설명은 좀 이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사유축, 사유축이 일지에 있을 수가 있죠. 기사일주, 기유일주, 기축일주 또는 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사화가 있든지 여기가 뭐 유 이렇게 있으면 이 묘라는 운이 어떤 기운으로 들어오느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제살적인 기운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살. 예를 들면 이런 기사일주에 뭐 계유년생이다, 그렇죠? 계유년생 93년생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도 제살, 일지 기준으로 제살, 년지 기준으로도 제살이니까 제살적인 어떤 그런 12신살 작용이 되게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2신살이 조금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기미일주다. 기미일주다 그러면 따져보자고요. 자, 일간 기준으로는 제살, 그렇죠? 묘가. 그리고 년지 기준으로도 제살. 그런데 일지 기준으로는 장성살입니다. 이게 장성살로 들어와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일간, 그 다음에 조상적으로는 국가 큰 배경으로는 제살적인 기운이니까 내가 조금 힘들든지 뭐 아프든지 뭐 또 가치 있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내 현실이나 내 이제 일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내 몸 될 수도 있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배우자나 내가 하는 일이나 내 현실은 장성살로 내가 어떤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다. 그쵸? 장성은 우리가 12운성적으로 제왕과 어떤 비슷한 왕세라든가 성격이나 성향, 그런 모습을 띠거든요. 자, 그리고 내 배우자가 좀 이렇게 역할이 커지는, 남자 같은 경우는 부인,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의 어떤 총대 맬일 역량이 좀 커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확대해서 12신사를 적용하려면 해석이 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간 기준으로는 12운성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지나 연지 기준 정도로만 이제 이렇게 잘 따져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월지 기준으로는 안 보나요? 월지 기준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월지는 부모 형제궁이잖아요. 부모 형제가 어떤 모습으로 12신살이 들어오느냐. 그렇게 또 12신살로만 너무 이게 올인해갖고 보다 보면 사주 이 해석이나 풀이가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원리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라. 그리고 이제 해묘미나 사유축. 해묘미는 이게 목의 삼합이죠. 사유축은 금의 삼합이고, 그럼 화의 삼합은 인오술. 인오술이 일지에 있든지 띠, 호랑이 띠나 말띠, 개띠한테는 이 묘라는 이 운이 어떤 운으로 들어오느냐, 연살의 어떤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연살. 그리고 이제 수는 신자진, 수삼합의 신자진이잖아요. 신자진 같은 경우는 육해살, 이 일지, 띠, 그때는 육해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육해살로 이 묘라는 게. 그래서 연살은 내가 꾸미고 치장하고 뭔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애정사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 궁성이랑 같이 대입해서. 육해살 같은 경우는 6가지 어떤 해로운 살이다. 그래서 신자진띠 같은 경우는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이 이게 삼재의 기운으로, 지금 계묘년 같은 경우는요 눌삼재. 그러니까 저도 삼재를 이렇게 사주풀이 할 때 잘 보지는 않는데 이 12진살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육해살이 어떤 그런 기운으로 뭔가 조심하고 잘 좀 방해 세력이 좀 있다. 늘 이렇게 너무 안심하고 너무 자신감 있게 하지 말고 조금 수성하고 지켜라. 그런 운으로 이제 우리가 봐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디테일한 것은 실제 사주 보면서 이제 풀어보면 되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12진살 끝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개수 편재의 모습이 천간으로 되게 드러나서 이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걸로 어떤 그거를 우리가 좀 보려면요, 자수하고요, 진토 그리고 축토, 지지에 자진축, 자축진 이 글자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자수에는 임계라는 지장간이 있고요, 진에는 을계무, 축에는 계신기 지장간이 있잖아요. 각각 이렇게 개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궁성이나 십성과의 어떤 그런 이 합충 형파해의 기운을 우리가 읽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기자라는 간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자수가 여기에 있다. 기토일간한테. 그러면 토국 수 하니까 이게 편제잖아요. 월지 편제다. 월지 편제격이든. 그러면 이 자수의 본기가 천간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요 지지간의 자묘형적인 모습으로 이 편관이죠. 편관과 편제의 재생살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자묘형이잖아요. 자묘형살의 어떤 그런 맞추고 구설이라든가 남녀간의 어떤 애정사라든가 그 다음에 수술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다. 진도 마찬가지고요,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면 기축일주다. 그러면 축은 비견이잖아요.
내 배우자나 내 형제나 비견, 예를 들면 축토가 여기 있다. 그쵸?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비견적인 데에서 이 편제가 천간으로 드러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충묘는 이게 격각이거든요. 격각. 목국 토도 하니까 격각은 부조화, 불화, 뭐 지연, 지체 이런 것들을 이제 격각이라고 하는데, 격각살이 어떤 그런 발현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남들 모르게 이렇게 슬쩍하고 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천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요 계묘년 같은 경우는 자수와 진토, 축토의 어떤 십성과 궁성을 함께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핵심적으로 6가지 일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뭐 마무리는 해야죠. 기해일주부터 한번 지나가 볼게요. 기해일주. 자,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기해는 정제의 일단 태지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기토일간에 똑같이 이제 편제와 편관 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쭉 기토일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다 중복 공통된 사항인데, 일주를 조금 따도 일지.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일지가 정제를 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토일간의 겉심리 속심리가 정인과 정제적인 모습인데, 겁도 좀 있고요. 따박따박 욕심 안 부리고 어떤 이런 사람이 계묘년이 오니까 갑자기 해소에 있던 임수 정제가요, 이렇게 천간으로 편제적인 모습으로 약간 변형돼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그냥 저축하고 사치도 별로 안 부리고 조심성 있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뭐 친구 얘기를 듣더니 뭐 비트코인을 해보겠다, 주식을 해보겠다, 뭐 큰 돈을 좀 벌어보겠다, 뭐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의 모습을 보면 해묘의 반합의 모습이잖아요. 반합의 모습으로, 이 반합은 이제 삼합은 이 목적이 있는 합이잖아요. 목적, 사업, 그다음 일적으로 뭔가 확장입니다. 일적으로 확장이 돼서 이 해묘가 되면서 이 해수 자체도 목에 관성적인 기운을 크게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원래 이제 이렇게 조금 따박따박 그다음 꼼꼼한 이랬던 사람이 편제 편관이 운이 들어오면서 재생살 운이 동하는 겁니다. 더 크게. 그래서 뭔가 사업을 확장을 해가지고 뭔가 조금 일이 커지는 모습이면서 나한테 원래 없던 어떤 기질적인 그런 모습이 이제 발현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성으로 좀 커지는 거죠. 확장이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재생살이기 때문에, 작년을 한번 볼까요? 작년은 이 정제와 정관이었어요. 그래서 인해합으로, 그렇죠? 기해일주 같은 게 인해합으로 재생관이 되게 잘 이루어졌던 모습이죠. 육합으로 딱 돼서 안정적이었어요. 안정적이어서 좀 답답하긴 해서 사업이 잘 됐어. 안정적으로 인해합을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또 육친적으로 이 남녀, 애정, 결혼이 작년 올해에
변화 변동이 만나든지 헤어지든지 분명히 있는 해입니다. 왜냐면 편재 편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단은 애정사를 보면 괜찮은 여자, 괜찮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 정제와 정관이 편재와 편관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났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조금 부드러운 사람이고 나랑 육합을 해서 너 없으면 못 살아. 속궁합도 되게 잘 맞는다 해서 좋았는데 조금 이제 짜릿함을 원하는 거죠. 짜릿한 어떤 편관이나 편재적인 유흥이나 재미를 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23년도에는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런 다른 사람, 다른 인연이 들어와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애정사나 결혼, 만남, 이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기해일주의 여자였으면 이 해수가 배우자국이니까 남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멋진 남자 또는 어떤 편관의 기운을 받아서 남편이 사업 확장에 대해서 되게 성공해서 잘 버는 듯한 모습, 큰 돈도 벌고 이런 모습이 또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 또 기해일주의 남자였다. 남자면 여자, 와이프가 또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정제적인 어떤 현모양처 같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계면연이 오면서 이쁘고 멋있고 한 그런 여자한테 꽂힌 겁니다. 해묘합으로 또 합을 하니까 일하면서 그쵸?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밴드 같은 모습으로 일하면서 어떤 이런 애정사가 발현될 수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일단 편관의 병지, 기토는 병지잖아요. 기토한테 묘목은 병지니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아픔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이래서 꼭 뭐 바람 난다. 제가 사주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이래서 꼭 바람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꼭 난다는 건 아니고 가능성은 조금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조금 해석을 해볼 필요 있다. 그래서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돈 벌고 싶은 욕심 또는 멋진 남자, 멋진 여자, 짜릿한 남자, 짜릿한 여자를 추구를 안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그 사람하고 또 합을 하니까 이상하게 일하면서 또는 뭐 같은 일을 하든지 하면서 그런 어떤 관계로 엮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기묘다. 기묘일주다. 기묘일주는 자체가 편관에 병지를 깔고 있죠. 편재다. 편관이다. 안 그래도 내가 편관에 병지를 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 틀, 가치관, 조직성 확고합니다. 편관을 깔고 있으니까. 그쵸? 자기만의 어떤 이 딱 지켜야 될 선이 명확해요. 그리고 이 배우자궁의 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 자리가 편하지가 않아요. 이 좀 불편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편관적인 모습이니까 되게 좀 집에 가면 이제 좀 화끈한 면은 있긴 한데 내가 좀 힘들어요. 불편한 모습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묘일주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편관의 병지인데 계묘년 재생살 운이 들어오면요. 특히 이 설기가 심한 거예요. 설기, 내 기운. 설기 심하다. 아까 기해일주도 마찬가지인데 이 계묘년이라는 운이 기토일간한테는요. 설기가 심한 운입니다. 토극수해서 내가 극하기도 하고 목극토해서 나를 극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 힘이 빠진다. 힘을 많이 쓰니까. 자, 이런 운에 묘목 같은 경우는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김요일주 같은 분들은 편관에 병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뭘 조심해야 되냐? 과로, 좀 약간 예민, 힘든, 스트레스 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이게 감당을 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내가 묘를 깔고 있는데 이렇게 묘가 들어오면요, 아까 얘기했던 장성살의 기운이 들어온 겁니다. 일지로.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 엄청 또 커져요. 책임감. 그러다 보니 뭔가 내가 총대 맬 일이 생겨요. 총대를 맨다. 책임질 일. 내가 꼭 책임질 일도 아닌데 그래서 재생살이 되는 거예요. 재생살 운이. 묘가. 힘든 어떤 그런 모습. 물론 구설. 그것에 따른 구설이나 힘든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첫 번째로, 같은 토기운이나 비겁이나 화균, 인성, 인성의 소통의 인자라든가 그거를 조절해주는 인자가 있는지, 내 뿌리가 돼주는 비겁이 있는지를 조금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묘는 이 남녀 관계를 보면요, 일반적인 보통의 편안한 상대보다는요, 나쁜 남자 또는 나쁜 여자, 이게 계묘가 이게 천을귀인이잖아요. 그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고급스러운 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그런 여자 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만나면 고통, 고난, 편관, 내 힘듦을 밑으로 딱 깔고 들어오는 여자예요. 그쵸? 내가 또 원하기도 했던 그런 여자야. 그러니까 내가 눈이 좀 헷가닥 돌아서 천을기인적인, 아, 저 사람, 저 여자 정말 멋있다, 이쁘다, 이렇게 해서 혹할 수도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또 이 편관, 그쵸? 편관의 모습을 내가 이상형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착하고 그냥 이렇게 노멀한 남자는 별로야. 나는 좀 짜릿한 남자가 좋아했는데, 짜릿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신강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래 묘를 깔고 있으면요, 폼생폼사입니다. 폼생폼사.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뭐랄까, 이렇게 조금 과소비, 사치, 품위유지, 유지비에 편제, 돈을 좀 많이 쓰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김요일과는 책임감도 있고 이런데, 나한테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져서 힘든데 빡센 직장인데 더 빡센 일이 들어와서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지만, 내가 그거를 극복을 하면 편재의 큰 보상이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불리하다. 말씀드렸듯이 나한테는 편재의 편관운이었어요. 그런데 겁재한테는요, 정제의 정관운입니다.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거 휘말렸을 때 나한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이 재판이든 이런 어떤 이 분위기가, 운 자체가, 이거를 조금 이제, 그래서 조금 특히 무리수를 들이지 마라.
내 능력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해야 됩니다. 능력 범위 내. 절대 뭐 폼생폼사 내가 괜히 총대 메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힘든 게 생기고요. 이거로 인해서 병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건강, 편관의 어떤 이 병지의 편관이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해라. 조심해야 되는 해다. 특히 기묘,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미토다. 기미일주. 기미일주는 비견의 관대. 면서 이게 이제 기미는 음간양인.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런 일주입니다. 그리고 정을기를 품고 있죠. 기미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조토잖아요. 조토. 뜨겁고 메마른 토에 비가 내려주고 거기에 풀도 자라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게 이렇게 묘미합으로 삼합을 또 이루는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했던 해묘합이나 묘미합이나 조금 모습이 달라요. 해는 정제가 있던 어떤 모습에 그 설기를 시켜서 내가 감당을 좀 하기 힘들다고 하면, 기미 같은 경우는요, 아까 기해보다 상당히 이 계묘년을 편제에 편관에 병제의 계묘년을 훨씬 조금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삼합의 반합 기운으로 이 미토 비견이 또 내 사람이 이 목기운, 조직성, 관성의 기운으로 이게 좀 커지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원래는 그냥 독고다이 좀 아무튼 내가 독립적으로 프리랜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비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회사나 취직에 들어가서 내 영역이 일자리, 그 다음에 혼자 하던 사람이 프리랜서가 동업이라기보다는 어떤 확장, 규모가 좀 확장되는 운이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토는 또 배우자니까 내가 아닌 배우자가 이런 모습으로 또 활동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토 이 관성이 세지니까, 관성이 강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책임의 어떤 압박감도 세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기묘일주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떤 무리수를 둘 수도 있고요. 재생살은 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재생살. 그리고 뭐 기미일주도 묘미합으로 편관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남녀 애정, 만남의 운이 이제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그렇죠. 일하면서 묘미합이니까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어떤 이런 카리스마 있고 멋있고 조금 나쁜 남자인 어떤 그런 일하면서 만날 수가 있어요. 묘미합으로 또 삼합은 목적이 있는 합이잖아요. 목적이 있는 합. 일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그런 합으로 또 이렇게 모습을 갖출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비견이 있다는 거에 맹점은 하나가 뭐냐면, 편제를 내가 뿌리가 돼주긴 하는데 배우자기도 하지만 편제의 어떤 나눠 투자를, 그러니까 이 수익을 나눠야 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이 배제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해묘미니까 미토한테 묘는요, 이게 장성살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내 책임이 커지면서 압박감이 생기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앞장을 서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운이 이렇게 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주 같은 경우도 음간양인이라 빼는 거를 싫어해요. 그리고 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음간의 어떤 양인이면서 관대면서 이 이제 편관을 갖고 있잖아요. 편관의 편인, 그렇죠? 스스로 살인소통을 하면서 뭔가 받아들여서 내가 승화시키는 모습이에요. 뿌리가 있어가지고 근이 이제 튼튼한 어떤 모습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는데 조금 자신감이 넘쳐서 너무 앞뒤 안 재고 안 돌아보고 달려들면 재생살 분명히 동합니다. 조금 워워 하는 모습으로 김일주 음간양인 관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발현되지 않도록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주. 자, 다음은 이제 기사일주다. 기사일주는 화생토 하니까 이게 기사는 정인의 제왕. 자, 이 기사일주 같은 경우는 정인의 제왕이라 상당히 괜찮은 일주입니다. 기토 일주 중에 제일 괜찮은 어떤 기미보다 좀 괜찮은 일주. 왜냐면 이 편제의 편관이긴 하지만요, 이 습한 기운이잖아. 습하다. 그리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하는 이렇게 순환적인 생의 순환을 고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이 습한 기운을 화에 있는 이 무, 경, 공기, 병화가 따뜻한 햇빛으로 습함을 말려줘서 이 조후를 조절하는, 스스로 조절하는 어떤 글자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토일간 일주 중에는 가장 조금 살인소통 인자도 갖고 있고요. 조후도 맞춰지는 어떤 괜찮은 일주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다 좋느냐? 마찬가지로 어쨌든 편제의 편관 재생사루는 기사일주한테도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인이나 제왕 받을 복도 있고요. 수용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코 약하지가 않아요. 기사일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감, 능력도 있고. 자, 그런데 물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재생살 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마찬가지로 인성이, 왜냐면 사하고 묘는요, 이게 격각이거든요. 격각. 사유축에 금운동을 하고요, 해묘미에 목운동을 하니까 서로 코드가 안 맞고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엇박자. 어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 건강적인 측면, 편관이니까 편관의 병지기 때문에 어쨌든 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이 건강, 왜냐면 편관은 수술, 사고, 구설, 거기에 병지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남녀 관계를 조금 들여다보면 어쨌든 기사일주는요, 남녀 어떤 그 연애운이 분명히 동합니다. 연애운이 동해요. 그리고 정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쵸? 특히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재생 이게 편재와 편관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소개받아서 시간을 두고 알아가면서 만나기보다는요, 갑자기 이제 뭐 예를 들면 헌팅 포차를 가든지, 젊은 친구들, 아니면 뭐 나이트 클럽을 가든지, 그래서 우연치 않게 번개불 탁 켜갖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일 수도 있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인을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생화가 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남자도 백마탄 남자로 보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그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정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속도 위반, 그냥 급 만남, 그 다음에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어떤 이런 모습이 발현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모습도 있다. 그리고 정인, 내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편재 편관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자격을 가지고 어떤 미션을 해결을 해야 될 모습인데, 그 해결이 뭐 이루어지긴 하는데 조금 더디게 지연이나 지체에 격각의 어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괜찮다. 기토 기사일주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기유일주를 좀 볼까요? 기유일주. 기유는 식신, 장생, 편재, 편관운이 왔어요. 기일주 같은 경우는 계묘도 요게 장생이죠. 기유도 장생. 상당히 괜찮은 일주입니다. 기유. 식신에 장생을 깔고 있어서 내 표현력이나 뭐 이런 배품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요. 받을 복도 있어. 그런데 어떤 재생살, 남녀 문제 이런 것 이제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일주 같은 경우는 이 지지에 일어나는 충적인 요소를 잘 봐야 됩니다. 나쁜 거 아닌가요? 사고 나는 거 아닌가요? 이별하는 거 아닌가요? 충은 우리가 변화, 변동, 이게 인자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임, 비워진 건 채우고 채워져 있는 건 비워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서 이 묘충이 첫 번째 일지에 이루어지니까 어떤 연애사, 이별 또는 급격한 만남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십성적으로는 편관이 들어와서 식신을 충하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신은 내 건강적인 모습이에요. 활동성인데 편관의 병지가 들어와서 일지를 충하니까 건강, 사고에는 골절, 묘유충은 어떤 골절의 인자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동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동수, 묘유충은 그쵸? 이동수가 있을 수 있다. 이동수, 내가 직장 생활 하다가 어떤 임무나 어떤 새로운 어떤 타이틀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하는 일 건강도 안 좋지만 이제 이동수가 생겼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해외 지사를 발령받는 겁니다. 해외 지사. 해외 지사 아니더라도 지방 발령.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든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든 그런 어떤 이동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이제 기후일주입니다. 그리고 특히 식신을 아까 충하니까 건강이나 사고 골절을 주의해야 되고 또 뭐 평관 재생살이니까 구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구설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변화와 변동이 상당히 큰 어떤 모습이다. 기후일주. 활동성도 뭐 커질 수 있겠죠. 활동성. 그걸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일단 재생살로 계묘년에 편관에 편재 편관을 갖고 오는 운이기 때문에 다른 기사일주도 뭐 괜찮지만 기후일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충 들어오면 잘못되고 죽고 뭐 이별하고 사고 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요? 물론 운적으로는 충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갑자기 예측 잘 안 되는 그런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 내가 놀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주 공부하는 게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고 있으면 괜찮다. 정유일주도 제가 정유일주거든요. 어쨌든 세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의 유금은요, 어떤 일주든 어떤 지지에 있든 이게 충이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유가 예를 들면 이렇게 월지에 있다 그러면 사회 직업적으로 부모가 다치든지 이별하든지 구설에 쌓이든지 회사에서 어떤 그런 모습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시에 이렇게 유가 있다 그러면 묘유충, 자식이 멀리 떠나간다든지 자식이 유학을 간다든지 자식이 사고가 난다든지 자식의 건강이 조금 염려스럽다든지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특히 여자한테는 식신이 자식이잖아요. 여자분들한테는. 그쵸? 식신이 자식의 모습이니 자식한테 어떤 그런 조금 편관의 병지의 이런 현상이 또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일주 어머니는 자식 특히 이제 무슨 그런 상황들 너무 걱정만 하면 또 못 사니까 특히 이제 뭐 교통법규 잘 지키고 사고는 뭐 내가 조심한다고 피해가는 게 아니긴 한데 어쨌든 조금 조심을 시킬 수 있으면 늘 좀 주의를 줘서 조심시켜라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건강 조심하자. 건강. 그쵸? 건강 조심해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축일주다. 기축일주는 비견. 네, 이제 기축은 이게 묘지를 깔고 있거든요. 화개살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아까 이 기미일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같은, 기미도 비견이잖아요. 비견인데, 비견에, 이건, 미토는, 기미는 관대였어요. 같은 비견이지만, 기미일주가 조금 더 뿌리도 있고, 그쵸? 뿌리는 다 있긴 한데 조금 더 이 12운성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활동적이고 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축은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꽁꽁 얼은 땅이죠. 축토라는 것은 1월 달에 그런 어떤 땅이거든요. 그리고 지지의 모습으로 보면 이게 격각의 또 모습입니다. 축묘. 자, 편재 공이 편재 편관 12운성으로 이제 기토를 병지다. 그러면 일단 축토에서 여기서 볼 거는 축토에 있는 지장간 개신기가 있어요. 개신기. 그래서 이게 현재 식신 비견이 있는데
이 개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나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견 속에 있는 이 편제가 동했다는 것은 내가 염원하고 있던,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이 편제적인 기운으로 탁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생살이 더 크게 동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쟤 망했다, 누가 봐도 큰 돈 벌었다 할 수 있는 모습이 이제 유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 돈,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활용을 해서 뭔가 사업을 벌인다. 사업을 벌인다. 그러니까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 2022년도가 정제의 정관이면서 임목하고 축토하고요, 축인 암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끈끈하게 뭔가 이 관이나 조직이나 하고 알게 모르게 큰 도움을 받아서 잘 비견적인 내 뿌리나 동업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잘 이어갔었는데, 올해는 격각으로 뭔가 삐그덕거린다는 겁니다. 삐그덕거려서 좀 내 돈 활용해서 뭔가 큰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적으로는 조금 답답함, 지연, 지체, 투자를 했는데 회수가 잘 안 되는 모습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격각이라는 것은 또 이게 이동수도 약간 있어요. 이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이 내가 갖고 있는 개수에서 올라왔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유흥성, 사업성, 이 발현이 돼서 멋져 보이고 싶은 건 멋져 보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크게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폼생폼사, 과소비. 그러니까 내 능력을 오버하는 거죠. 내 능력. 하는 모습으로 이제 발현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드러난다. 남들이 봐도. 그리고 이제 이 축토의 묘가 목극토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목극토. 목극토를 이렇게 하는데, 이 축토의 언 땅에 이 화초 풀이 이제 삐집고 와서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이다 보니까 정말 악착 같은 데가 있어요. 악착 같고, 힘든 걸 즐기는 이런 모습도 비견으로, 이 뿌리로, 그쵸, 오뚜기 같은 근성으로 편관을 이제 뿌리를 내려서 정말 키워내는 그런 힘든 걸 즐기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기축일주 같은 경우 비견에 자신감, 뚝심 있는 사람한테 연애운을 또 따지면 남녀 공이 연애사가 활동한다. 근데 일반적이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의 관계가 아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멋진 남자, 여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렇게 많이, 그리고 돈 많이 들어가는, 품위 유지를 해줘야 되는, 나도 그 여자를 만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명품백도 사줘야 되고 하는 그런 운이 이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기축일주 편관에 이제 묘지를 깔고 있으면서 이게 화개살이니까 힘들 재생살, 공이 재생살이다. 그래서 그래도 이 인생을 한번 돌아본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해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겨내고, 그쵸?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종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는 그런 일주가 또 기축일주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쭉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토일간 또는 뭐 기해일주, 기묘, 기미, 기사, 기유, 기축일주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뭐 힘들긴 했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해였어요. 작년에 2022년도. 근데 올해는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힘든데 올해를 잘 버티면 이 개묘년이 쉽지 않은 해거든요. 재생살인데 이렇게 우리가 잘 버티면 이 정관의 운이 온다는 겁니다. 편안한 나의 틀이 되는 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진토에 내 뿌리가 돼주는 그쵸 뭔가를 키워낼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이 진토거든요. 그 다음에 12운성적으로 쇠지로서 힘든 거 다 이겨낸 어떤 노련함이 이제 갑진년에는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묘년 이제 경칩 지나서 지금 3월 중순쯤 됐는데 잘 이겨내면 갑진년 이제 곧 옵니다. 자, 갑진년 오고 또 을사년 오면 이게 천간으로는 이제 편관이긴 하지만 스스로 정인 사화의 정인 나를 제왕에 앉히는 정인으로 살인소통하는 운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국으로 정편인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게 보상받고 드러낼 수 있고 하는 운이 이렇게 24년부터는 그래도 괜찮은 운이 펼쳐지니까 개미는 잘 이겨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